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코와 볼에 있는 모공이 점점 커지는 것 같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비싼 모공 세럼도 써보고 모공팩도 해보고 얼음으로 얼굴도 문질러보고 좋다는 화장품은 다 써봤는데 모공은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공은 원래 큰 거 아닌가? 한 번 커진 모공은 절대 안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사실 이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모공은 이미 늘어난 조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지만 모공이 더 커지는 원인을 막고 꾸준히 관리하면 훨씬 덜 조그맣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부 고민으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화장품은 정말 많이 쓰는데 정작 모공을 계속 넓히는 습관은 매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지는 계속 손으로 짜고 세안은 너무 오래 하고 얼굴은 수건으로 벅벅 닦고 선크림은 귀찮아서 안 바르고 잠도 부족하고 스트레스는 계속 받고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모공은 쉽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모공은 화장품 하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피부 관리가 함께 바뀌어야 개선되는 피부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모공이 커지는 진짜 이유부터 알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하고 있는 모공을 넓히는 습관 10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도 이거 매일 하고 있었는데 하는 습관이 분명 하나 이상은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공은 왜 커질까요? 먼저 이것부터 알고 가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공이 넓어졌다 하면 모공을 어떻게 줄일지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왜 모공이 넓어졌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모공이 커 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피지가 너무 많이 분비되는 경우입니다. 모공은 피지가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피지가 많이 나오게 되면 그 피지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모공 입구가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풍선을 계속 불면 입구가 늘어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지성 피부인 분들이 모공이 더 크게 띄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이 감소하고 피부가 모공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힘도 약해집니다. 그러면 조그맣던 모공이 아래로 길게 늘어진 세로 모공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대와 20대는 피지 때문에 모공이 커 보이는 경우가 많고 30대 이후부터는 피지와 함께 피부 탄력까지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결국 모공 관리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피지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 그리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것.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지는 관리를 안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모공을 계속 넓히는 행동을 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10가지 습관, 혹시 여러분도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모공을 점점 넓히는 습관 10가지. 첫 번째, 얼굴을 수건이나 클렌징 티슈로 벅벅 문지르는 습관입니다. 세안을 마친 피부는 생각보다 굉장히 예민한 상태입니다. 이때 강하게 문지르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작은 자극이 반복되면 모공 주변 조직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수건은 닦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눌러 물기를 흡수해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뜨거운 물과 찬물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 세안입니다. 뜨거운 물로 모공을 열고 찬물로 담는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지만 모공은 문처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차가운 물은 피부를 일시적으로 수축시킬 뿐 모공 자체를 줄여주지는 못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세안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우나나 찜질방처럼 피부를 뜨거운 환경에 자주 노출하는 것입니다. 가끔 하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자주 반복하면 피부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고 피부 장벽이 약해집니다. 결국 피부는 건조해지고 건조한 피부는 부족한 수분을 보상하기 위해 더 많은 피지를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 코팩을 자주 사용하거나 손으로 피지를 짜는 습관입니다. 피지를 뽑으면 정말 시원하죠. 하지만 그 시원함은 잠깐입니다. 반복해서 모공을 자극하게 되면 모공 입구가 늘어나고 염증이 생기면서 오히려 더 넓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피지는 짜는 것이 아니라 녹여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매일 강한 알칼리성 클렌징 폼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안 후 얼굴이 뽀득뽀득한 느낌이 들면 깨끗하게 씻긴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피부에서는 필요한 유분까지 모두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러면 피부는 부족한 유분을 보충하려고 더 많은 피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깨끗하게 씻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피지를 더 많이 만드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세안을 너무 오래 하는 습관입니다. 클렌징을 오래 할수록 더 깨끗해질 것 같지만 1분 이상 계속 문지르는 세안은 피부 장벽을 계속 자극하는 행동입니다. 세안은 충분히 거품을 낸 뒤 30초에서 40초 정도로 부드럽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일곱 번째, 선크림을 바르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에만 선크림을 바르는데 자외선은 사계절 내내 피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자외선은 콜라겐을 감소시키고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탄력이 감소하면 모공도 함께 늘어져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모공 관리에서 선크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덟 번째, 7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는 습관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단순히 피곤해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피부는 잠을 자는 동안 손상된 피부를 회복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면 피부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면서 피부 분비도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피지는 더 많아지고 피부 탄력은 떨어지면서 모공은 더 커 보이게 되는 것이죠. 특히 밤 늦게까지 핸드폰을 보다가 새벽에 잠드는 생활을 반복하는 분들은 피부가 회복되는 시간을 계속 잃고 있는 것입니다. 피부에 가장 좋은 화장품은 비싼 앰플보다 충분한 수면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홉 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가 뒤집어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는데 이 호르몬은 피지선을 더 활발하게 만들어 피지 분비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피지가 많아지면 모공은 계속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염증도 잘 생기기 때문에 여드름까지 함께 올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피부 관리의 일부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열 번째, 단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똑같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당분이 많은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는 식습관은 피지 분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음료수, 케이크, 과자처럼 당 함량이 높은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그 과정에서 피지 분비가 증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치킨, 피자 같은 기름진 음식도 과하게 자주 먹는다면 피부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매일 먹는 습관이라면 한 번쯤 줄여보는 것이 모공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모공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모공이 줄어드는 건데,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은 집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홈케어 루틴입니다. 첫 번째, 먼저 모공 속 피지를 비워야 합니다. 피지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공 속에 노폐물과 피지를 부드럽게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극이 적은 클렌징 밀크를 이용한 세안을 추천드립니다. 클렌징 오일보다 세정력이 약한 대신 피부 장벽을 덜 자극하면서 노폐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피지가 많은 편이라면 일주일에 1, 2회 정도 효소 파우더 세안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효소는 오래된 각질과 피지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과하게 사용하면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 1, 2회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공을 비웠다면 이제 수분을 채워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피지만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면 피부는 오히려 더 많은 피지를 만들어냅니다. 피부는 건조해질수록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지를 더 많이 분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안 후에는 히알루론산처럼 수분을 보충해주는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으로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지가 많은 피부도 결국은 수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분을 없애는 것보다 먼저 수분을 채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피부 탄력을 관리해야 됩니다. 피지가 줄어도 피부 탄력이 떨어진다면 모공은 여전히 커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30대 이후부터는 세로로 길게 늘어진 모공이 많아지는 이유도 바로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이 바로 레티날입니다. 레티날은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 탄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특히 피부 노화로 인해 생긴 세로 모공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레티날은 자극이 매우 심한 성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바르면 안 됩니다. 밤에만 사용하고 아주 소량을 크림과 섞어서 바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습을 위해 스쿠알란이 함유된 크림을 함께 사용하면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수분이 쉽게 날아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다 보면 모공 삭제, 깐달걀 피부, 애기 피부 만드는 비법, 이런 광고를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늘어난 모공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공은 원인을 알고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눈에 덜 띄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모공을 넓히는 습관을 최대한 줄이고 피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수분과 피부 탄력을 함께 관리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적어 보이는 모공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피부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모공 관리는 하루 만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은 몇 달 뒤 모공을 확실하게 작아 보이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라도 실천해보세요. 분명 거울 속 모공이 작아 보일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